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의 성인 10명 중에 8명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가짜 뉴스를 접하면서 하루에 한 건 이상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당수 사람들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얼마나 코로나19에 대한 가짜 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샌드위치 체인 가게죠. 이 서브웨이에서 판매하는 이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없다라는 논란이 결국은 법정 분쟁으로 번져서 열띤 공방 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거의 2년여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가짜 뉴스도 많아지고 있고 이를 또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성인 10명 중에 8명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미국 성인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하루에 최소한 1개 이상의 코로나19 가짜 뉴스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카이저 가족재단이 최근에 이 가짜 뉴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동의 의미, 가짜 뉴스를 하루에 하나 이상은 혼동하고 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가짜 뉴스를 사실로 믿고 있거나 또는 가짜라는 확신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의 폐해라는 건 반드시 그 뉴스를 사실로 믿어야지만이 가짜 뉴스의 폐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사실이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뭐 믿지 않고 또 신뢰하지 않더라도 이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정도만 해도 이 가짜 뉴스의 폐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심각한 그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고요. 이 가짜 뉴스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조작설, 사망자 숫자를 조작했다는 설, 마이크로칩 통제설, 백신을 통해서 마이크로칩을 주입해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설, 유전자 조작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많다는 거. 그래서 한 8개 정도를 대표적인 가짜 뉴스로 선정했는데 이런 8개 가짜 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는 설문을 이 카이저 가족재단이 최근에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10명 중에 8명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10명 중에 8명은 1개 이상 가짜 뉴스를 사실로 생각하거나 사실 여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19와 가짜 뉴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까? 네,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그러니까 뭐 연방 정부나 또는 뭐 주정부나 뭐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과장하고 있다. 뭐 10명 죽었는데 20명 죽었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0%에 달했어요. 60%. 꽤 많네요. 예,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과장돼 있다고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이 지금 믿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뉴스를 접한 사람이 60%고요. 그 중에 그걸 이거 사실이지, 그렇지, 정부가 지금 과장하고 있지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중에 38%, 38%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22%. 그러니까 사실은 38, 22 합치면 60이니까 결국은 뭐 그 60%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정부가 실제 수치보다 훨씬 더 사망자가 많다고 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가짜 뉴스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얘기예요. 네.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가짜 뉴스에 확실하게 속은 사람 38%, 가짜 뉴스에 흔들리는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22%, 합치면 60%가 가짜 뉴스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절반 이상이 가짜 뉴스에 속았다는 게 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그렇죠.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누구나 네. 이게 가짜다 진짜다 이거는 좀 판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가짜 뉴스 속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모양이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단순히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이렇게만 얘기하면 당연히 난 진짜 뉴스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가짜 뉴스는 안 믿지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실제 뉴스를 갖다가 놓으면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는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이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임산부는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이 응답자의 39%가 이런 뉴스를 접했다고 답했고요. 근데 이건 가짜 뉴스죠. 임산부일수록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임산부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17%는 임산부가 백신 접종하면 안 된다는 정보를 사실로 믿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지. 임산부가 백신 맞으면 위험하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거 사실이라고 믿었고 22%는 무엇이 사실인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그래? 임산부가 백신을 맞으면 위험한가? 그런가? 막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이 22%. 합치면은 39%가 임산부가 백신 접종하면 안 된다는 뉴스에 흔들린 거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응답자의 그 35%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이 정부에 의해 숨겨졌다. 이런 뉴스를 응답자들의 35%가 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망자 수를 과장했다는 그런 가짜 뉴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정부가 사망자를 은폐했다. 실제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은데 그걸 축소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런 것도 35%가 접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35%가 접했고 18%는 이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였고요. 17%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가짜 뉴스를 접했을 때 그게 사실이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뭐 30% 20% 이렇게 나오지만 문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나왔을 때 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게 가짜일까 진짜일까 이 판단은 안 되는 거. 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게 사실 가짜 뉴스를 누군가가 만들어서 퍼뜨린다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성공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조사를 보면은 얼마나 가짜 뉴스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네, 그런 맞습니다. 설문조사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네.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가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의외로 이런 게 이제 뭐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막 전달이 되고 이러면 뭐 유튜브나 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 전달이 되면 이게 또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리젝트하는 경우가 의외로 적은 것 같아요. 단정적으로. 참. 그래서 가짜 뉴스 코로나19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숨겨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황당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사실이 아닌 백신에 마이크로칩이 숨겨져 있다. 근데 이걸 7%나 사실로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백신이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내 몸에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는 이것도 굉장히 좀 황당한 것인데 이것도 8%나 사실로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칩이 숨겨져 있다. 백신을 맞으면 내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가짜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비율이 17%, 13%로 나타났어요. 이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접할 때 이거를 왜냐하면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지식이 없고 이러면 굉장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가짜라는 거를 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방의회 전문지죠 더 힐은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는지를 또 얼마나 심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번 조사가 잘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좀 더 책임을 갖고 이 뉴스를 할 때도 가짜 뉴스 이런 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 소문을 전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사람에 따라서 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기보다 약간 허풍 떨고 약간 과장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건너다 보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코리아 뉴스만 믿으십시오. 검색창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요. 이상한 소식이다 싶으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렇죠. 한글로 검색해도 얼마나 자료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검색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샌드위치 체인이죠. 네. 이 서브웨이가 참치 샌드위치 논란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다라는 그렇죠. 소식입니다. 뭐
그 서브웨이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그 샌드위치 중에 하나인데 그 샌드위치 네.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참치 샌드위치입니다. 투나 샌드위치인데 뭐 사실 투나 샌드위치에 참치가 없다는 논란이 있다는 거 여러 번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네. 결국 소송까지 벌어져서 지난 8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 북가주의 알라메다 카운티 주민 2명이 서브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붕어빵에 붕어 안 들어 있잖아요. 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네. 나는데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참치 샌드위치에 진짜 참치가 안 들어가 있다 네, 이거인 맞아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붕어빵에는 당연히 붕어가 안 들어가야 되지만 네. 참치 샌드위치에는 참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브웨이에서 판매하는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들어있지 않다는 게 좀 쟁점이고요. 지난 8일 그 알라메다 카운티 주민 2명이 서브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브웨이 측은 당연히 참치가 들어간 이거는 100% 투나 샌드위치가 맞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주민들은 이건 투나가 아니다, 참치가 그래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좀 소송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서브웨이의 참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예, 같아요. 바로 재미난 게요. 이게 네. 세 번째예요. 근데 이 알라메다 카운티 이 주민들 2명이 세 번째나 지금 소송을 제기한 계속해서.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앞서 2차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처음에 올해 1월에 처음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서브웨이 매장들이 많은데 그 매장 중에 일부에서 판매하는 참치 샌드위치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사실은 참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재료인 참치가 모양만 대충 참치처럼 흉내를 냈지 사실은 혼합물이다. 아하. 혼합물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첫 번째 소송 1월 달에 제기했을 때는 실험까지 해서 우리가 이걸 밝혀냈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때는 주장만 펼쳤지 그 실험과 관계된 증명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 6월에 여름에 그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는 또 쟁점이 좀 변경이 됐어요. 참치의 진위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하지 않고 서브웨이의 허위 광고를 문제 삼았습니다. 회사가 홍보하는 것과 달리 참치 제품 재료가 100% 자연산 참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번에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또 11월 달에 들어서 세 번째 이제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 소송이 지금 세 번째나 제기가 됐는데 뭐 1, 2차 때 별로 뭐 결과물이 안 나왔나 안 나온 보네요. 거죠. 그러니까 다 기각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요. 예. 원고 측이 앞서 2차례 소송에서는 주장만 제기했고 어떤 결정적인 증거물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은 원고 측의 구매 결정, 원고 측은 이 투나 샌드위치가 투나라고 생각해서 구매했다는 그런 구매 결정과 서브웨이의 허위 광고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래서 소송 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리젝트가 됐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원고 측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UCLA 생태 진화 생물학부 실험실에서 진행한 DNA 검사 결과를 이번에 증거로 제시해서 아마 원고 측은 이번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푸드롱 이 뭡니까 핫도그 네. 원푸트짜리 핫도그를 뭐 왜 원푸시 아니냐 길이가 원푸시 아니다 해서 소송이 걸렸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아, 네. 그때는 그건 뭐 사이즈를 재문되는 거 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DNA 검사를 한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예, 이게 그 UCLA가 어. 남가주에 있는 서브웨이 매장 20곳에서 참치 투나 샌드위치를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그 랜덤으로 이렇게 20개를 모은 건데, 그러니까 표본이죠. 샘플을 20개를 모아가지고 그 샘플로 이제 분석한 겁니다. 그 UCLA 쪽에서 그 결과 20개 중에서 19개에서 검출 가능한 참치 DNA가 나오지 않았다. 아, 그래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알라메다 카운티 주민 2명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원고 측은 구체적으로 그럼 20개 표본 샘플에서 뭐가 나왔는지 밝혔는데요. 모두 닭고기 DNA가 치킨 DNA가 검출됐다고 지적했고요. 11개 표본에서는 돼지고기 DNA가 나왔고 포크 DNA가 나왔고 7개 표본에서는 소고기 비프 DNA가 검출됐다. 그렇지만 참치 투나 DNA는 20개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 19개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왜 게맛살이 있잖아요. 게맛살에 진짜 게살이 없다 뭐 이런 거 많이들 아시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원고 측이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하면서 DNA 검사 결과를 제시했는데 네. 서브웨이 측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서브웨이도 좀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서브웨이는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했어요. 근데 그 논거를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UCLA가 DNA 실험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면, 그러니까 서브웨이 각 매장에서 판매하는 투나 샌드위치를 가져다가 그 안에 투나 샌드위치 안에들은 투나를 표본으로 해서 실험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리가 된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서브웨이 주장은 뭐냐면 참치 상태에서 이걸 분석을 했어야지 DNA가 나오지, 조리를 했는데 양념이 들어가고 다 조리를 했기 네. 때문에 열이 가해지고 조리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는 DNA가 파괴됐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조리된 상태에서 검사를 하면 DNA가 당연히 안 나온다. 이게 지금 그 서브웨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 없는 검사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면 DNA가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서브웨이 얘기인데요. 서브웨이 대변인이 그러면서 공식 성명까지 발표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참치는 100% 고품질 자연산 참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건 좀 잘 믿기지. 이 100% 고품질 자연산 참치면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할 텐데 과연 이렇게 좋은 참치를 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뭐 서브웨이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FDA를 비롯해서 전 세계 이 관련 당국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서브웨이가 전 세계 매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FDA고 전 세계 그런 FDA 같은 기관들이 엄격히 다 이걸 다 규제하고 통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참치가 없는 참치 샌드위치를 팔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거는 뭐 일리가 있는 해명인데 왜 그러면 닭고기 DNA, 돼지고기 DNA, 소고기 DNA 나온 건지 이건 뭐 원고 주장이니까 재판을 진행을 봐야 되겠는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도 조리가 됐으니까 서브웨이 논리대로라면 그런 성분도 안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참치의 단백질이 뭐 돼지고기 성분, 소고기 성분으로 나온 건가요? 혹시나? 근데 아까 왜 가짜 뉴스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실 서브웨이에서 이 참치 샌드위치가 가짜 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오래돼 가지고 저는 네. 이상하게 그 가짜 뉴스에 속해 가지고 서브웨이 가서 참치 샌드위치를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하, 솔직히 말해서 네. 사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오호. 나도 이렇게 가짜 뉴스에 가끔 속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요, 사실.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